우리 양계 농가 대부분은 똑같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사료통에 먹이만 있다면 닭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계장에 들어가면 산란개들은 상태가 아주 좋아 보이고 수탉은 당당하게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암탉들이 완벽한 알을 낳게 해주는 사료가 우리 종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잠시 멈춰서 수탉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활력 뒤에는 조용한 문제가 싹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탉의 건강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농장의 수익성도 날려버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탉에게 산란개와 똑같은 사료를 먹이는 것은 쉬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에게는 서서히 내려지는 사형 선고이며 여러분의 프로젝트에는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수탉은 암탉과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며 같은 방식으로 먹이려는 것은 트랙터에 제트 연료를 넣고 가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엔진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시판되는 산란계 사료의 대부분은 계란 껍질을 만드는 단 하나의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암탉이 뼈가 가루가 되지 않고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으려면 이 사료에는 3.5%에서 5% 사이의 칼슘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용 광물 수준의 양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수탉은 알을 낳지 않습니다. 수탉은 24시간마다 광물 구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수탉의 실제 칼슘 요구량은 1%에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수탉의 몸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4-5배 많은 칼슘을 강제로 섭취하게 하면 장기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이 과잉 칼슘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하며 그곳은 바로 수탉의 신장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연조직을 석회화하기 시작하는 미네랄 독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마당의 왕이었던 수탉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벼슬이 약간 창백해지거나 암탉과 짝짓기를 하려는 열정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농부가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신장이 망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쓸모없는 칼슘 덩어리를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요산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들은 작은 면도날처럼 작용하여 신장관을 찢고 우리가 내장 통풍이라고 부르는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요산이 내부 장기에 침착되어 심장과 간을 하얀 가루 같은 막으로 덮는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수탉은 번식 능력이 붕괴되는 동안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노동 시간을 몇 분 아끼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종계를 잃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이 동물이 나타내는 투자 가치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구매 가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유전적 자질, 그를 키우는 데 들인 시간,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걸었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탉이 산란계 사료를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투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이 적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에너지와 단백질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산란계는 산란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에너지 수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탉이 산란과 관련된 신체적 활동 없이 이러한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살찐 수탉은 번식에 있어 쓸모없는 수탉입니다. 지방은 생식기관 주변에 쌓여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짝짓기 의식에 필요한 민첩성을 앗아갑니다. 수탉은 운동선수여야 합니다. 근육은 탄탄해야 하고 암탉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체중은 정교해야 하며
선교근 최고조에 달해야 합니다. 만약 그에게 산란계 배합 사료를 준다면 여러분은 고성능 종개를 앉아서 생활하는 병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탈계 비만은 다리와 관절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의 골격은 그 과도한 지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아픈 수탈근 단순히 짝짓기를 중단할 것입니다. 암탈계 등 깃털이 온전한 것을 보게 될 텐데 이는 수컷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사료포대는 완전한 손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란을 생산하지 못하는 새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장의 효율성은 각 개체가 자신의 몸이 요구하는 것을 받느냐에 달려 있지, 농부인 우리에게 편리한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종종 사료 낭비는 우리가 무시하는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수탈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사료가 실제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수탈근 사료를 골라내기 시작하며 부족한 것을 찾기 위해 먹이통 밖으로 사료를 던져 비용이 많이 드는 자원을 낭비합니다. 영양은 단순히 모이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적용되는 순수 화학입니다. 이 화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탈계계는 섬유질, 균형 잡힌 인수치, 특히 신진대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활력을 뒷받침하는 단백질 수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약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영양이 부족한 아버지는 결코 활기차고 저항력 있는 병아리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번식력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농부로서 프로젝트의 생존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화기에 넣은 모든 알 중 무정란으로 판명되는 것은 전기료, 손실된 공간, 그리고 판매하거나 소비할 수 있었던 알 자체의 가치 등 직접적인 손실입니다. 수탈계 부실한 식단 때문에 수정률이 90%에서 60%로 떨어진다면 잠재적 생산량의 30%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연말에 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영양 부족은 정자의 운동성과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탈기 암탈과 짝짓기를 하더라도 그의 시스템이 과잉 미네랄로 인해 독성 상태에 있다면 그의 생식 세포는 약하고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껍질의 품질과 밀의 변가리의 건강입니다. 네, 믿기 어렵겠지만 여기에도 아버지의 건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탈계 필요량에 비해 표준, 산란계 사료에 종종 부족한 비타민 E와 셀레늄, 결핍이 있는 수탈근 이러한 취약성을 물려줄 것입니다. 부화 전 껍질 안에서 배아가 죽거나 태어난 병아리가 너무 약해 첫 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먹이 문제는 수탈계에서 멈추지 않고 무리의 전체 미래로 파급됩니다. 그것은 먹이통에서 시작되는 오류의 사슬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조류 수집가가 아니라 성공적인 농부가 되고 싶다면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수탈기 무리의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암탉 8마리와 수탉 1마리가 있다면 그 한 마리의 새가 태어나는 모든 병아리 유전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왜 유전적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에 이류 영양이나 부적절한 식단을 공급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암탉이 단단한 껍질을 가진 큰 알을 낳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생명의 불꽃은 수탉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과잉에 의한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탉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는 것에 의해 독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네랄 불균형은 산성 내부 환경을 조성하여
천연 항산화 비축량을 고갈시키고 건강한 새라면 문제없이 이겨냈을 질병에 노출되게 합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수탈은 단순한 외풍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탉들은 항상 이렇게 먹어왔고 아직 살아있는데요. 살아있는 것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수탉은 평범한 사료로도 몇 년 동안 생존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결코 그의 진정한 유전적 잠재력이나 깃털의 진정한 광택, 울음소리의 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번식의 효율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추어 브리더와 마스터 브리더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수탉의 사료 공급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은 농장의 생물학적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종개가 더 오래 살고 더 활동적으로 지내게 하며 암탉이 낳은 모든 알이 활기찬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갖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탉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번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영양 공급이 잘 된 수탉은 철통 같은 면역 체계를 갖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닭장의 건강한 사회적 서열을 보장합니다. 좌절하거나 병든 수탉은 종종 불규칙하게 공격적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순종적이 되어 무리의 통제력을 잃고 암탉들을 스트레스에 빠뜨립니다. 닭장의 평화는 우두머리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우두머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식단으로 인해 중독되면 무리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적절한 영양은 조화의 연료입니다. 수탉에게 그만의 포뮬러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은 미래의 핵심인 새의 장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수록 해결책이 복잡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규율이 필요할 뿐입니다. 수탉은 연약한 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강철도 산에 담그면 부식됩니다. 이 경우 산은 그가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칼슘과 에너지입니다. 좋은 소식은 조류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교정하기 시작하면 단 2주 만에 수탉의 활력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깃털은 더 부드러워지고 눈빛은 더 날카로워지며 번식에 대한 의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 변화를 보게 될 것이며 부화율이 이를 매우 빠르게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종개를 위한 이상적인 식단을 설계하는 방법과 무엇보다도 그것이 일상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비가 오나 더운 날씨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없다면 이론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영양소가 정자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살펴보고 사료 한 그램 한 그램을 최적화하고 각 개체가 성공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받도록 보장함으로써 프로처럼 새를 먹이는 입증된 3가지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탁월함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탉에게 먹이를 잘 주는 습관은 여러분의 양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도한 칼슘과 불균형한 식단이 종개의 내부 기계 장치에 가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사육 운영을 변화시킬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수탉이 진정한 번식 선수가 되려면 그의 영양은 고정밀 공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암탉이 계란 공장이라면 수탉은 번식력의 엔진이며 이 엔진은 표준 산란계 사료가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첨가물을 필요로 합니다. 전성기에 수탉에 관해 이야기할 때
무정란과 활기찬 병아리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미네랄 및 비타민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E, 셀레늄, 그리고 아연입니다. 비타민 E는 매우 타당한 이유로 종종 번식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정자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수탈계 정자가 활기차고 실제로 알을 수정시키는 데 필요한 지구력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운동성을 개선하는 셀레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자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이 두 요소가 최적의 수치인 수탈근, 단순히 짝짓기를 더 자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짝짓기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편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과 건강한 고환 조직 유지의 기초가 됩니다. 아연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탈근 암탈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고 그룹 내 지배적인 수컷으로서의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대 유전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론에서 실습으로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단백질 비율이 14%에서 16%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산란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백질 급증이 필요한 산란계와 달리 수탈근 간의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이지만 적당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관리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암탉들이 자신의 사료를 먹는 동안 수탉도 자신의 사료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농부가 공동 닭장에서 누가 무엇을 먹는지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포기합니다. 하지만 양계공학은 새를 하루 종일 격리하지 않고도 사료 공급을 분리하는 훌륭하고 단순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자 아마도 그 단순함에 있어 가장 독창적인 방법은 높이 기반 급이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수탉과 암탉 사이에 가장 명확한 생물학적 차이인 크기와 머리 형태를 이용합니다. 수탉은 일반적으로 암탉보다 목이 더 길고 키가 몇 센티미터 더 큽니다. 암탉이 약간 뛰어 올라도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수탉의 먹이통을 설치함으로써 그만이 이 종개용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암탉이 그 위에 앉아 사료를 가로챌 수 없도록 먹이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탉의 가슴 높이의 입구가 있는 단순한 PVC 파이프를 높게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충분합니다.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암탉의 먹이통도 수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정반대로 합니다. 암탉의 머리는 통과할 수 있지만 수탉의 넓은 머리와 큰 벼슬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만 넓은 창살이나 보호대를 사용합니다. 수탉은 암탉의 급이소에 머리를 밀어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본능적으로 바닥이나 자신의 높은 먹이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연중무휴로 작동하며 여러분이 심판 역할을 하기 위해 상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 설정하면 잊어도 되는 해결책으로 전문 사료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각 새가 자신의 기능에 맞는 칼슘 수치를 섭취하도록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농장의 다른 업무로 바쁜 동안 새들이 스스로 영양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아는 안도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수탉을 신장을 망가뜨릴 칼슘 과부하로부터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보호합니다. 그런 비율이 필요 없는 암탉에게 비싼 비타민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탉을 죽일 수도 있는 산란계 사료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순수한 효율성입니다. 물리적인 높이와 좁은 창살을 사용함으로써 새들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해
농장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스마트한 급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선택적 계획 급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과 더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특정 시간에 닭장에 있는 농부들에게 완벽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수탉과 암탉은 아무런 문제 없이 벌레와 허브를 찾으며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영양 전쟁은 농축 사료가 나올 때만 발생합니다. 이 기술은 수탉이 하루에 15, 20분 동안만 별도의 장소에서 또는 여러분의 손에서 직접 특별 배급량을 먹는데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련한 브리더들은 작은 훈련용 우리나 단순히 지정된 구역을 사용하여 수탉이 보상을 받으러 오게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그의 균형 잡힌 종계용 식단입니다. 배급량을 다 먹고 나면 다시 무리로 돌아갑니다. 수탉이 배를 채우는 동안 암탉은 방해받지 않고 산란계 사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는 큰 숨겨진 보너스가 있습니다. 수탉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매일 손으로 먹이를 주고 다루는 수컷은 이 부상 또는 질병을 검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는 도망가거나 공격적인 새가 아니라 번식 과정의 협력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시간 투자는 새의 신체 상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식욕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고 복부 지방이 생기기 시작하면 양을 줄일 수 있으며 날씨가 나빠지면 액체 영양제를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브리더에게 이러한 몇 분간의 직접 관찰은 금금보화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탉의 은신처 또는 급이 상자입니다. 이것은 큰 닭장이나 방사 환경에서 매우 잘 작동하는 중간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수탉만 들어갈 수 있거나 들어가고 싶어 하도록 설계된 입구가 있는 작은 구조물이나 특정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종 브리더들은 높이나 수탉이 보초서기를 좋아하는 중심부에서 떨어진 전략적 위치를 사용합니다. 이 은신처 안에는 항상 신선한 물과 그를 위해 제조된 사료가 있습니다. 수탉은 본능적으로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성질이 있으며 암탉이 먹는 동안 귀찮게 하지 않는 자신만의 개인 공간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가 신사수탉이라고 부르는 개체가 있는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맛있는 먹이를 발견하면 특유의 소리로 암탉을 부른 다음 옆으로 비켜나 암탉들이 마지막 한 알까지 먹게 내버려 두고 자신은 빈 모이 주머니로 남아있는 녀석들 말입니다. 고결하긴 하지만 그에게는 영양학적 악몽입니다. 은신처 상자는 그가 암탉을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단 자신의 안전지대에 들어가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고 에너지와 미네랄 수치를 최상으로 유지하여 보호자이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혼합된 방법을 실행하면 여러분은 전통적인 농부의 90%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됩니다. 단순히 사료를 던져주는 사람에서 영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며 그 결과는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암탉에게는 바위처럼 단단한 계란 껍질을, 이웃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화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정 영양 관리는 엘리트 유전 사육 농장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이며 오늘 여러분은 농장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고방식의 문제이며 새들의 복지에 대한 헌신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을 바꾸는 것이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큰 돌파구는 작은 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이통 높이를 높이거나
수탈을 10분 동안 격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종괴를 중독시키는 일을 멈추는데 필요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기찬 생명력을 가진 건강하고 튼튼한 변가리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은 모든 관리의 노력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유전적 유산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영양적 선택은 그 건물의 주춧돌입니다. 건강한 수탉은 번창하는 농장의 초석입니다. 사육자로서 우리는 이 동물들의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의 수탉은 수년간의 번식력과 모든 움직임에서 보이는 활기찬 모습으로 이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보답할 것입니다. 평범한 결과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사육의 모든 디테일에서 탁월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공적인 브리더의 길은 끊임없는 학습으로 닦여 있으며 오늘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를 밟았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계속 배우고 무엇보다 효과가 있는 것을 계속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이 가금류에 대한 열정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양계 비전과 종계의 건강을 변화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양계의 비밀을 탐구합니다. 탁월함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다음 비밀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